롱잉잉은 칭다오의 겨울이 시작되던 어느 날 아침, 창가에 비친 바다빛깔을 바라보며 등교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집은 바닷가와 가깝고 창문 너머로는 해풍과 짭짤한 바닷바람이 스며들었다. 아침밥은 늘 시큼한 김치와 돼지고기 볶음이 나온다. 부모님은 롱잉잉에게 일찍부터 한국은 우리 문화를 베끼고 우리 것을 공격한다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려주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런 말들이 농담처럼 떠돌았다. 한국 아이돌이 우리 전통 의상을 입는 건 문화 도둑질이야. 한국에서는 우리 중국인이 무시당한대. 한국은 본래 우리에게 속국이었고 지금도 한국인은 우리를 얕봐. 롱잉잉은 그런 말들을 별 의심 없이 받아들였다. 뉴스와 인터넷 게시판, 웨이보의 댓글 속에는 끊임없이 한국인은 중국인을 무시한다는 주장,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었다는 역사적 해석이 떠돌았다.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주장을 많이 들으며 자랐고 마음 깊은 곳에 불쾌감과 분노, 적대감을 품었다. 그녀의 친구 리츠는 한국 드라마와 K-POP를 좋아했지만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녀는 중국 중심, 우리 우월감 쪽이 많았다. 리츠는 자주 조심스럽게 말했다. 잉잉, 내가 한국 드라마 한번 보면 좀 이해가 될지도 몰라. 싫어, 그런 거 보면 반중 감정 생길까 무서워.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뜻밖의 공지문이 붙었다. 다음 학기 수학여행지 대한민국 서울. 교장과 담임 선생님들은 설명했다. 서울은 동아시아의 문화 중심지이며 여러 역사 유적과 첨단 산업을 동시에 보고 배울 기회가 있을 것이다. 학생들끼리 국제 감각도 키우고 중국과 한국 간의 오해를 직접 경험하고 이해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하지만 학생들 반응은 복합적이었다. 찬성하는 학생도 있었고 반대하거나 망설이는 학생도 많았다. 특히 롱잉잉은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 내가 왜 가야 해? 중국인인 내가 가면 무시당할 거야. 우리 문화를 훔치는 나라에 간다고? 더 모욕받기만 할 텐데. 부모님도 반대하실 거야. 위험하지 않아? 가정에서도 갈등이 일어났다. 어느 저녁 부모님과 식탁 앞에서 대화를 나눴다. 아버지, 한국? 위험하진 않겠지. 그래도 너가 원하지 않으면 학교의 이야기에서 바꿀 수 있어. 어머니, 하지만 너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어. 막연한 두려움만으로 외면하면 안 되지 않을까? 잉잉, 나는 한국인이 나를 무시하고 욕하고 우리 문화를 무시한다고 들었어. 그런 곳에 왜 가야 해? 어머니, 모든 이야기는 직접 경험해봐야 알지. 인터넷만 보고 믿으면 안 된다. 결국 롱잉잉은 마음속에 불안과 반발이 뒤섞인 채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다. 그녀는 마음 한편으로 내가면 그냥 놀아나는 피엄체가 될 거야 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드디어 출발일. 칭다오 공항에서 비행기에 오를 때 그녀는 다소 떨렸다. 창밖으로 보이는 활주로 불빛과 문구가 일순 마음을 달랬다. 비행기는 김포공항에 착륙했고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다. 공항 터미널에 들어서자마자 짐 옮기는 직원이 밝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안녕하세요. 짐같이 들어드릴까요? 영어, 한국어, 중국어가 혼재된 사인판이 보였고 웰컴 차이니즈 비지터즈라는 한자 문구도 눈에 띄었다. 그녀는 순간 마음이 떨렸다. 의외로 환대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가이드 학생들이 먼저 도착해 있었다. 가이드 중 한 명, 한국 학생 민준이 중국어 인사를 건넸다. 민준. 롱잉잉은 놀라움과 당혹감을 느꼈다. 한국인이 직접 중국어로 인사하다니.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한국인이 우리를 이렇게 맞아줄 줄은 몰랐어. 첫날 일정은 경복궁 방문이었다. 고궁 앞 광장에 서니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많았다. 중국어로 된 팸플릿도 보였다. 가이드 민주는 중국어로 설명해 주었다. 이곳은 조선의 왕궁이었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전통 문화를 체험하는 관광 명소입니다. 롱잉잉은 주변 사람들을 살폈다. 일본인, 미국인, 중국인 등 다양한 국적의 관광객들이 즐겁게 사진을 찍고 있었다. 그녀는 가이드 민준에게 조용히 질문했다. 잉잉, 여기 사람들이 중국인에게 무슨 불친절한 말하거나 무시하진 않나요? 민준, 아니요. 다들 관광객이니까 누구든 반갑게 대해요.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에게도 예의를 지키려 해요. 전통 한복을 빌려 입고 사진을 찍는데 지나가는 한국인들이 너 한복 예쁘다. 사진 같이 찍어도 돼요? 라고 말을 걸었다.
롱잉잉은 순간 가슴이 벅찼다. 내가 이곳에서 무시당할 거라고 상상했는데 사람들이 먼저 다가오다니. 저녁 호텔 복도에서 한국 학생들이 중국 학생들에게 안녕하세요. 피곤하지 않아요? 라고 중국어로 인사를 건넸다. 롱잉잉은 눈시울이 뜨거워질 뻔했다. 둘째 날 일정은 인사동과 북촌 한옥마을 탐방이었다. 인사동 거리에 들어서자 한국 전통 공예품 가게, 찻집, 골동품 가게 등이 줄지어 있었다. 어떤 찻집에서는 중국어로 환영합니다. 문구가 있었고 메뉴판에는 한중 번역이 병기되어 있었다. 롱잉잉은 찻집 주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주인은 웃으며 대답했다. 손님이 중국인도 많아서요. 이해하기 쉽게 중국어도 같이 써요. 이런 배려에 그녀는 다시 한번 놀랐다. 중국인 혐오 국가라면서 왜 이렇게 친절해? 라는 반문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그런데 중간중간 당혹스러운 순간도 있었다. 어느 골목을 걸을 때 어떤 한국 아이돌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롱잉잉은 그 포스터를 보며 중국 문화를 베낀다는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하지만 옆에 있던 중국 친구 리츠가 말했다. 이건 한국 자체의 창작물이야. 중국 거랑 다르다. 그리고 그 순간 지나가던 한 한국인 관광객이 중국인 그룹에게 다정히 길을 물었다. 저기요, 인사동 가는 길 아세요? 중국 학생이 네, 같이 가요. 라며 대답하자 그 한국인은 시시라고 중국어로 감사 인사를 했다. 롱잉잉은 순간 눈을 크게 떴다. 중국어를 알아서 고맙다고 하다니. 셋째 날 현대적인 서울, 강남과 명동 일정을 소화할 때였다. 명동 거리를 걷는데 수많은 상점들이 중국 관광객 할인이라는 문구를 붙여놓았다. 가게 직원들이 일하고 인사하며 적극적으로 손짓하여 안으로 유도했다. 롱잉잉은 속으로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내가 오니까 특별히 환영해주는 걸까? 아니면 언제나 이렇진 않겠지. 친구 리츠와 둘이 거리가게 안 작은 카페에 들어가 쉬려고 했다. 카페 직원이 중국어 메뉴판을 건네며 말했다. 저희 카페에는 중국어 메뉴판도 있습니다. 편하게 골라주세요. 롱잉잉은 그 직원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다. 진심이 담긴 미소였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속으로 자조했다. 이게 뭐지? 내가 이렇게 환영받는 건가? 리츠가 살짝 속삭였다. 잉잉, 내가 듣던 것과 너무 다르지 않아? 나도 한국 와본 적 없지만 이렇게 친절하다니 놀라워.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 롱잉잉은 마음속에서 전쟁을 치렀다. 한쪽에서는 부모님과 친구들이 한 말들이 떠올랐고 또 다른 쪽에서는 오늘 경험한 많은 친절과 배려가 떠올랐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그동안 너무 편견에 갇혀 있었던 건 아닐까? 이건 내가 믿고 싶었던 이야기였을까? 여행 중반 한국 고등학생 교류 시간이 있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를 방문해 한국 학생들과 문화 공유 프로그램을 갖기로 했다. 롱잉잉은 긴장하며 교실 문을 열었다. 한국 학생들은 반갑게 손을 흔들며 맞이했다. 한 남학생 준호가 다가와 말했다. 중국에서 온 친구들 환영해요.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친구가 되면 좋겠어요. 롱잉잉은 가만히 들고 있던 팸플릿을 바라보다가 용기를 내어 말했다. 너희는 중국인을 어떻게 생각하니?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진지하게 대답했다. 특별히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물론 편견이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무심하게 행동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우리는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서로의 문화를, 언어를, 역사와 감정을. 그 대답은 롱잉잉의 마음에 작은 불꽃을 일으켰다. 이후 학생들은 중국인 팀과 한국인 팀이 섞여 조를 짜 문화 퀴즈, 노래 교환, 음식 체험 등을 함께 했다. 롱잉잉은 한국 친구 지민과 같은 조가 되었고 지민은 조용하면서도 친절한 말투로 묻는다. 잉잉, 혹시 중국어로 노래 하나 가르쳐 줄래요? 응, 좋지. 둘은 서로의 노래를 하나씩 가르쳐주며 웃었다. 이제 롱잉잉은 점점 마음이 녹기 시작했다. 그들은 한국 노래와 중국 노래를 바꿔 부르고 중국 간식과 한국 과자를 서로 나누며 웃고 떠들었다. 지민은 중국 과자 달콤하네. 우리 한국 과자는 이게 특징이야 라며 웃었다. 하지만 모든 일이 평온하지만은 않았다. 어느 날 한국 학생들이 준비한 역사 발표 시간이 있었고 일부 학생이 조선시대는 중국의 영향 아래 있었다고 말하는 중국사 책 내용을 인용했다. 그 발표를 본 롱잉잉은 얼굴이 붉어졌다.
그녀는 손을 들고 반박했다. 그건 단순히 중국 중심 사관이에요. 중국이 한국을 지배했고 속국이었다는 믿음은 편견이에요. 한국은 독자적 문화를 가졌고 중국과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어요. 강의실은 잠시 정적이 흘렀다. 발표 학생이 당황하며 말했다. 저도 자료로 본 거라. 지민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나도 한국사 공부하면서 중국과의 관계가 복잡하다는 걸 알았어요. 단순히 누가 주인이냐는 건 너무 단순한 해석인 것 같아요. 그 순간 롱잉잉은 자신도 모르게 울컥했다. 그간 자신의 정체성, 편견, 자존감이 뒤섞여 있었다. 수업이 끝난 후 지민과 조용히 마주 앉아 얘기했다. 잉잉, 내가 자라면서 들은 이야기들이 틀렸을지도 몰라. 하지만 내 마음속엔 분노와 상처가 많았어. 지민, 잉잉, 너의 관심과 질문이 고마워. 난 중국의 시선도 알고 싶고 오해도 풀고 싶어. 그날 저녁 롱잉잉은 호텔 창가에 앉아 서울 야경을 바라봤다. 그녀는 눈을 감고 속삭였다. 내가 이곳에서 무엇을 보고 느낄까? 내 마음은 어떻게 변할까? 여행 후반에는 자유 탐방 일정이 주어졌다. 롱잉잉은 리츠, 지민, 또 다른 한국 친구 수아와 넷이서 함께 돌아다녔다. 지민은 스마트폰으로 지도를 보며 코스를 짰고 수아는 카페를 좋아해 조용한 찻집을 골랐다. 리츠는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해 거리 구석구석을 담았다. 어느 골목, 작은 길을 걷다가 우연히 중국식 찻집 간판을 발견했다. 중국 전통차. 그곳 앞에는 한국인 손님이 앉아있고 중국어로 쓰인 메뉴판도 있었다. 롱잉잉은 주저하다 문을 밀고 들어갔다. 주인은 나이 지긋한 한국인이었고 중국어를 잘했다. 손님에게 중국어로 주문을 받으며 웃음 지었다. 자스민 차입니다. 롱잉잉은 갑자기 마음 깊은 곳이 떨렸다. 이 사람이 나를 중국인으로 보고 중국어로 환대하다니. 카페를 나와 걷다 보니 거리 예술 공연이 있었다. 한국인 밴드가 중국 전통 선율을 편곡한 노래를 연주하고 있었다. 관중 가운데 중국인, 한국인, 외국인이 뒤섞여 박수를 치며 즐기고 있었다. 롱잉잉은 숨이 멎을 듯 감격했다. 문화는 서로 주고받는 거구나. 우리가 베끼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받은 것도 많겠지. 어느 날 밤 호텔 로비에서 한국 학생들과 중국 학생 몇 명이 모여 조용히 이야기했다. 롱잉잉은 용기를 내어 말했다. 제가 중국에서 자라면서 들은 말들이 많았어요. 한국이 우리 문화를 훔친다고, 한국인은 중국인을 싫어한다고. 그런데 여기 와보니 그런 말들이 너무 단순하고 일방적이었고 현실과 멀어요. 한 한국 학생이 대답했다. 사람들은 미디어와 인터넷에서 자극적인 이야기를 더 소비해요.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감정적으로 말하게 되고. 지민이 덧붙였다. 그리고 우리는 언어, 역사, 문화가 다르니까 서로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직접 와서 만나보고 이야기해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롱잉잉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그날 밤 호텔 침대에 누워 지금까지의 감정과 생각을 되짚어 보았다. 마지막 날 아침 모두 공항으로 향하기 전 간단한 작별 모임이 있었다. 한국 학생들이 각자 손편지를 준비해 중국 학생들에게 나눠주었다. 지민은 조심스레 롱잉잉에게 고마워요라며 편지를 건넸다. 편지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잉잉, 너의 질문과 용기에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부분을 너에게서 배웠고 앞으로도 서로 배우며 살자. 약속해요. 친구가 되자. 롱잉잉은 손을 떨며 답장을 주었다. 나도 감사했어요. 내가 가진 편견이 많았고 그걸 깨뜨려준 건 여기서 만난 너희예요. 한국 돌아가서도 내가 보고 느낀 걸 잊지 않을게요. 공항 터미널에서 학생들은 포옹했고 눈물이 슬며시 맺혔다. 그 순간 롱잉잉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다짐했다. 칭다오로 돌아온 비행기 안 그녀는 창밖 하늘을 보며 혼잣말을 했다. 나는 변했을까?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부모님이 반겼다. 어머니 여행 어땠어? 잉잉 조심스럽게 엄마 사실 한국이 우리가 듣던 것과 많이 달랐어요. 아버지 뭐가 달랐는데? 롱잉잉은 여행에서 보고 느낀 친절, 문화교류, 친구들과의 우정, 갈등과 화해, 편견의 붕괴 등을 조심스럽게 전했다. 부모님은 놀라워했고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나 며칠 뒤 어머니는 말했다. 내가 직접 보고 느낀 걸 말해줘서 고마워.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 이야기를 해줘. 아버지도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제 너를 더 믿는다. 마음으로 성숙해졌구나. 학교로 돌아가서는 친구들과 담임 선생님, 후배들에게 여행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녀는 솔직히 말했다. 저는 출발 전에 한국에 대해 많은 두려움과 편견이 있었습니다. 한국인이 중국인을 무시한다는 말, 한국이 우리 문화를 훔친다는 말, 우리 역사가 중국 아래 있었다는 말 하지만 제가 직접 와서 보고 느낀 것은 그것들과 전혀 다르거나 복합적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 중에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 민감한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진심으로 친절하고 존중하려 합니다. 문화는 서로 배우는 것이지 일방적인 것이 아니며 우리가 가진 편견이 얼마나 협소한지 깨달았습니다. 보고서가 끝나자 박수가 터졌다. 몇몇 친구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너 용기 있다. 나도 가보고 싶다. 지금까지 내 말만 듣고 판단했는데 미안해. 담임 선생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잉잉, 너의 경험과 성찰에 감사한다. 이번 여행이 학생들에게 정말 가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롱잉잉은 이후로 삶의 관점이 많이 바뀌었다. 편견에 대한 회의. 이제 그녀는 감정적으로 받아들였던 이야기들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는다. 미디어, 인터넷, 주변의 의견을 들을 때도 비판적으로 본다. 이 말이 누가 만든 거지? 왜 이런 이야기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진다. 문화와 정체성의 재정립. 그녀는 자신의 중국 정체성을 더욱 자부심 있게 바라본다. 동시에 한국 문화, 한국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친밀감을 갖게 되었다. 언어와 교류의 확장. 중국어와 영어뿐 아니라 한국어 공부에 더 몰두하게 되었다. 한국 드라마, 노래, 문학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본다. 공감과 이해의 태도. 그녀는 타인, 특히 다른 민족, 다른 언어권 사람들에게 먼저 마음을 열게 되었다. 갈등이 생기더라도 대화와 이해의 길을 택한다. 전달자의 역할. 친구, 학급, 사회 모임 등에서 한국 경험을 이야기하며 오해를 풀고 싶어 한다. 그녀는 한국 다녀온 사람으로서 작은 대사의 역할을 자처하게 되었다.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 내부 창밖 구름 위를 바라보며 롱잉잉은 다짐했다. 나는 이제 두려움과 분노만으로 세상을 보지 않겠어. 문화는 대립이 아니라 교류야. 누군가 나에게 한국인은 중국인을 혐오한다고 말하더라도 내가 직접 경험한 것, 만난 사람들, 나눴던 대화가 진실을 말해줄 거야. 나는 나의 경험을 전하고 편견을 줄이고 서로를 이해하는 다리가 되고 싶어. 이내 기내 방송이 흘렀다. 기내 안전 안내를 듣고 좌석에 착석해주세요. 롱잉잉은 가방 속에 여행 팜플렛, 친구들과 주고받은 편지, 사진들을 꺼내보았다. 숨이 고요해졌다. 비록 이 여행은 끝났지만 그녀의 마음 안에서 그 여정은 새롭게 시작되고 있었다. 한국이라는 낯선 땅에서 만난 친절과 충격, 갈등과 화해는 그녀의 세계를 확장시켰다. 이제 그녀는 더 넓은 시선으로 중국과 한국, 그리고 동아시아와 세계를 바라볼 것이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롱잉잉은 앞으로도 질문하고 배우고 나누며 성장할 것이다.